오늘 아침 7시 50분 남편이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쇠고기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챙겼고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깍두기도 꺼냈어요. 그렇게 5가지를 차렸어요. 사실 나는 어제 밤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 2시쯤에 깼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또 뭐가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 저녁 그 사람의 표정,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반찬이 맛없었나? 집이 지저분한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말이에요. 62살이에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어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들은 여전히 이 정도예요. 혹시 그 사람이 싫어할까? 혹시 그 사람이 화낼까? 이런 생각으로 밤새 뒤척이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내 자신이 한심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밥을 지었어요.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정성을 들였어요. 쇠고기를 먼저 삶고 미역을 불리고 간장과 깨소금으로 맛을 냈어요. 손이 떨려도 계속했어요. 혹시 이번엔 마음에 드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5가지 반찬을 차렸어요. 나는 밥을 담을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두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을 담을 때도 너무 많으면 빠져나갈까? 너무 적으면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뭘 하는 건지. 내 나이가 60살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밥상을 차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보통은 30분이면 충분한데 오늘은 자꾸만 다시 확인하고 반찬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국이 적당한 온도인지, 밥이 맛있게 담겨 있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아니,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처럼. 남편이 내려왔어요. 조용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늘 그렇게 조용하게 내려와요. 신문을 들고 휴대폰을 들고 밥상에 앉았어요. 나는 밥상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편하게 먹도록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어요. 뭐가 필요한 건 아닐까? 뭐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이 너무 맵다고 했어요. 내가 국을 끓일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는데 고추를 조금만 넣고 소금도 한 꼬집만 넣고 맛을 보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해서 여러 번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에 끓인 국을 버리고 다시 끓이고 또 버리고 다시 끓였어요. 그 과정이 4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도 부족할까봐. 그런데 국이 맵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 한가운데를 내리쳐버린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내 뺨을 때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손이 떨리는 걸 못 봤어요. 신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나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냥 웃음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죄송하다고. 62살 먹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왜 죄송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반사적으로 마치 길들여진 동물처럼 그 순간 나는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안에서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그게 뭘까? 나의 자존심이었을까? 아니면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어쨌든 뭔가가 깨졌어요.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 어제도 깨졌고, 그제도 깨졌고, 그 전날도 깨졌어요. 그런데 자꾸만 또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밥을 조용히 먹었어요. 10분이나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신문도 놓고 밥만 먹었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았어요. 아니, 앉지는 못했어요. 서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만 뭘 더 챙겨 드릴까 생각하면서 국이 식지는 않았나, 반찬이 부족하진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 있었어요. 나는 그 옆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옛날에는 그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신혼 때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도 좋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어요. 그 사람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낯설어요. 정말 낯설어요. 60년을 넘게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낯설미예요.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아니,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살아온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호적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함께 살아온 시간도 50년을 넘었고, 아이도 낳았고,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 살아왔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리가 없다고. 내가 사랑한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사랑한 남편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 나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기분을 물어보지 않아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투명한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 리가 없다고 자꾸만 이 생각을 해요. 밥을 다 먹은 그 사람은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한테 인사한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85살이에요. 요양원에 계세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요. 정성스럽게 늘 좋은 선물을 들고 웃으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나한테는 뭐라고 부르나요? 거의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음성만 나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아요.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홀대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침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챙겨주고 옷을 다려놓고 밖에 나가는 그 사람한테 나는 그냥 밥하는 기계인 거야요. 밥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이제 늙은 엄마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정말 60년을 혼자 남겨진 밥상 앞에서 나는 울었어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밥상에 남겨진 국, 아직도 따뜻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추웠어요.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겨울 밤하늘처럼, 저 먼 별처럼, 그토록 가까운데 닿을 수 없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울고도 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점심을 준비해야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하고, 내일 아침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들을 거라는 거. 국이 맵대. 반찬이
뭐 하는 거냐고. 집이 깨끗하지 않네. 이런 말들을 또 들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때도 나는 웃음을 지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정말로 이미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게 가장 무서워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었다는 게, 그리고 그래도 계속 밥을 해야 한다는 게, 그게 가장 무서워요. 오늘 낮 2시가 됐어요. 나는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모든 곳을 손이 닳도록 닦았어요. 혹시 남편이 와보고 뭐가 지저분하다고 할까 봐서.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니까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시마구, 돼지고기 볶음, 열무김치, 계란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어요. 나는 요리를 하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을 했어요. 신혼 때,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달랐어요. 내가 밥을 해도 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좋아했어요. 내가 옷을 입어도 예쁘다고 해줬어요. 손을 잡으면 꼭 잡아줬어요. 말도 많이 했어요. 웃음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바뀐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했어요. 마치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이 생기듯이 자신도 모르게 한 번 한 번 상처가 쌓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그렇게 쌓이면서 처음에는 작은 말들이었어요. 반찬이 좀 이상하네. 이 정도는 가벼운 거였어요. 그건 뭐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됐어요.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마치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한 말들도 나왔어요. 당신 엄마 집안은 왜 그런 성격들이 많아? 당신 친구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내 가족을 탓하고, 내 선택을 탓하고, 내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자꾸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만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만 더 노력했어요. 더 잘하려고, 더 맞춰주려고, 더 좋은 아내가 되려고. 근데 뭔가 막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맞춰줘도,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항상 뭔가 부족했어요. 항상 뭔가 잘못됐어요. 항상 내 잘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폭력이었어요. 그 말들이 폭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손으로 때리는 폭력도 있지만 말로 때리는 폭력이 더 무섭다는 걸,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더 오래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후 6시가 됐어요. 저녁 준비가 완료됐어요. 밥상이 멋있게 차려져 있었어요. 정말 멋있게. 나는 남편이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니, 앉지는 못했어요. 자꾸만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혹시 차가 오나? 혹시 발걸음이 들리나? 자꾸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7시 40분.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일해서 힘들었나 봐요. 나는 얼른 밥상을 챙겨줬어요. 빨리 앉으세요. 밥이 식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또 그 사람의 옆에서 서 있었어요. 밥 좀 먹고 나서 반찬이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계속 말 없이.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이거 맛있네. 이렇게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철렁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말이 내 가슴을 훅 들었다 내렸어요. 아, 이거 맛있네. 그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말이에요. 한 말 한마디로 기뻐하고, 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한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그리고 슬픔이 밀려왔어요. 깊고 깊은 슬픔이. 내 인생이 이 정도인가? 62살을 먹고 남은 인생이 이 정도인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고, 누군가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조건 없는 무시를 견디고, 그런 인생인가? 정말 그런 인생인가? 밥을 다 먹은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를 봤어요. 나는 밥상을 치웠어요. 밥그릇을 내리고 반찬을 정리하고 국그릇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주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모든 게 깨끗하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밤 9시가 됐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고 있었어요. 나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떠 있었어요. 저 별들은 몇십 년을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을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빛나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밤새 생각에 잠겼어요. 내 인생이 뭐였는지, 내가 뭐 했는지,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정말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건지. 밤 2시가 되니까 추웠어요. 몸도 추웠고 마음도 추웠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냥 견디고 있었어요. 계속 견디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또 새벽 5시가 됐어요. 나는 또 일어났어요. 또 밥을 지어야 했어요. 또 반찬을 챙겨야 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계속, 계속.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폭력이에요. 받기만 하는 폭력이에요. 깨지게 하는 폭력이에요. 그리고 나는 깨졌어요. 완전히.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나는 밥을 지어야 해요. 그런데도 나는 살아야 해요. 혼자서.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정말 혼자가 된 건 아닐까요?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라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이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봐주지 않을 때의 그 고독감.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말로는. 내가 사실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나이가 되니까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 그 사람이 뭔가 후회할 거라고, 그 사람이 내게 미안해할 거라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그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올 사람이에요.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를 무시하면서,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한, 내가 그 말들을 받아들이는 한, 내가 계속 웃음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나는 절대 내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정말 이대로 보낼 건가요? 정말 이 사람 곁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건가요?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밖에 있었어요. 바깥 세상에 있었어요. 내가 찾아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다는 건지, 이 나이에 뭘 바꾼다는 건지, 정말 그럴 용기가 있을까? 나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계속 밥을 지을 거예요. 계속 반찬을 챙길 거예요. 계속 남편의 기분을 살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아마도 이게 저항의 시작일 거예요. 아직은 말이 없지만, 아직은 행동이 없지만, 내 마음이 저항하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어요. 특히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을 다루는 책들, 철학책들, 그런 책들을 자꾸만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아마 내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답을,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의미를. 책 속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어떤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라고 했어요. 경계. 그 말이 정말 좋았어요.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고, 점점 사라진다고. 정확히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그렇게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됐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건 조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그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만약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공생이라고. 정확히는 기생이라고. 한쪽이 한쪽을 먹고 사는 관계라고. 내 관계가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먹고 살고 있었어요. 나의 헌신을, 나의 노력을, 나의 모든 걸. 이제 나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작게, 정말 작게. 아침에 밥을 지을 때 나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밥이 정말 맛있을까? 이 반찬이 정말 좋을까?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만 하던 나. 이제는 나는 어떤 맛을 원할까? 나는 어떤 반찬을 먹고 싶을까? 이렇게 묻기로 했어요. 정말 작은 변화예요. 정말 작은 것. 근데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했어요. 아침에 밥을 지을 때 내가 만족하는 맛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간으로 만들었어요.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밥 먹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나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서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먹게 되었어요. 남편이 국이 맵다고 할 때 나는 이제 다르게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대신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 맛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당신도
이 맛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작은 말들이 계속 쌓였어요. 작은 저항들이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내 의견을 좀 더 듣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서운해요.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행복의 주인도 나예요. 그 사람이 주는 말 한마디로 기뻐했다가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나를 만드는 것은 내 선택이었어요. 내가 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내 감정을 먼저 살피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라는 생각을 더 이상 두렵게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62살이 되어서야 이런 걸 깨닫다니. 하지만 이게 맞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남은 인생이 적으니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된 거 아닐까요? 더 빨리 행동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기. 내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인정하기.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기. 내가 화나면 화난다고 인정하기. 내 감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들을 무시하는 순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나는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감정들과 대면하기로 했어요. 정면으로. 두 번째는 내 경계를 명확히 하기. 무엇까지 할 수 있고 무엇부터는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기.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닌지 자책하지 말기. 이게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내 경계가 없으면 누군가는 계속 내를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악의 없이. 하지만 계속.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세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아이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이게 세 번째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이 빈 그릇이면 그 그릇에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먼저 나를 채우기로 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기로 했어요. 네 번째는 남은 인생에서 뭔가를 시도해보기.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미뤄둔 것들,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 이제 조금씩 시도해보기. 이게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남아있지 않거든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텐가? 언제까지 미뤄둘 텐가? 지금이 바로 할 때거든요. 정말로. 다섯 번째는 혼자라는 걸 수용하기.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이게 다섯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혼자라는 건데 그 혼자가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훨씬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워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좋아진 것만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다투기도 해요. 여전히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내 감정을 챙겨요. 내가 내 경계를 지켜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있으니까. 요즘 아침에 밥을 지을 때 나는 노래를 불러요. 작은 노래, 아주 작은 노래지만 나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지어요. 남편이 반찬이 맛없다고 할 때 나는 이제 내 반찬이 맛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남편이 집에 없을 때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책도 읽어요. 그 시간들이 이제 즐거워요.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외로워요. 아직도 고독을 느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감정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안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편을 떠나라고, 관계를 끝내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리고 그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팽겨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다시 찾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래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당신은 여전히 충분해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서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당신이 당신에게 주세요. 오늘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날 거라는 게 많이 슬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또 밥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 밥을 지으면서, 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갈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들을. 정말로. 이제 정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62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의사들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라고 하지만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언제 내 생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내가 얼마나 자신을 배신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목소리를 무시했는지를. 그리고 그걸 깨달은 순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두렵긴 해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정말로.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내 경계를 허물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내 자신을 먼저 돌볼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할 거예요. 혹시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걸 내가 감당할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니까. 하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딸, 넌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그 말씀을 난 지금까지 잊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말씀을 알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두려웠으니까, 외로웠으니까, 혼자가 되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없는 게 진짜 외로운 거라는 걸. 그래서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나 자신의 친구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로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바뀔 수 있어요. 당신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언제가 되었든 늦지 않았어요. 80살이어도 90살이어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 정말로 오늘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봤어요. 베란다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 별들이 떠 있었어요. 그 별들도 예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묵묵히.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내 빛을 내면서, 내 길을 가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새벽이 오면 또 일어날 거예요. 또 밥을 지을 거예요.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하루가 정말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